히루루크는 사람이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 죽는다고 말을 했죠. 뿔이라는 의식, 생각도 없고 본연의 모습도 사라진 존재를 누가 기억해줄까요? 본래 자기가 없는 사람을 누가 사랑하고 떠올려줄까? 그래서 저는 자프의 철학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넌 더 똑똑해야 해, 더 잘해야 해, 더 키가 커야 해, 더 예뻐야 해, 그렇지 않으면 패배자고 도태되는 거야 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에 우위를 나누고 등수를 매기면서 크고 무거운 조건들을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난이도가 졸라 높아요. 심지어 가난한 상황에서 자식을 낳는 것은 행복하게 할 수가 없고 아이를 더 불행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낳는 것 자체가 죄이자 학대이며 그래서 낳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본인이 안 낳으면 됩니다. 근데 꾸득꾸득 아득바득 지옥 구렁텅이로 남들까지 끌고 가는 그 뇌절 자체가 슈퍼 피곤합니다. 사회에 손해밖에 없어요. 맞는 말인데 이 지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는 타인이 던지는 기준과 내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기준에 동시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제가 외국의 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노르웨이 철학자 페테르 베셀 자페를 설명하더라고요. 자페는 인간이 지나치게 발달한 의식과 지성 덕분에 문명을 만들고 발전했지만 바로 그 의식과 지성 때문에 오히려 행복을 위협받고 고통스러워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자페는 아일랜드 엘크를 끌고 옵니다. 너무 큰 뿔을 갖고 있어서 결국 멸종하게 된 아일랜드 엘크처럼 인간도 과도한 의식 때문에 소멸할 운명이라는 식의 이른바 실존적 엘크 이론을 정의합니다. 더 나아가 자페는 엘크가 스스로 뿔을 잘라내거나 깎아낼 수 있었다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간은 자기의식을 인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구원은 영원한 해결이 아니라 멸종의 유예에 가깝다고 봅니다. 저는 자페의 철학에서 치명적인 우리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아일랜드 국립박물관 비셜 아일랜드 엘크는 뿔 때문에 멸종된 것이 아니라 점점 혹독해졌던 기후 때문에 멸종했던 것입니다. 물론 기후가 바뀌고 먹이가 줄어들면서 영양소를 많이 잡아먹는 거대한 뿔이 오히려 불리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뿔은 원래부터 이 종에게 손해만 주던 짐이 아니었습니다. 번식을 위한 과시수단이자 천적에 맞서는 생존 무기였죠. 즉 기후변화 이전까지 뿔은 분명한 이득이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잃고 멸종하는 건 포식자 늑대와 같은 존재 혹은 기후와 같은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 자연의 힘으로 생긴 것이기에 높은 지능 때문에 인류는 멸종할 운명이라는 자프세의 철학은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유가 잘못됐으니까. 물론 높은 지능 때문에 지금 당장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불안하고 의식이 지나쳐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짓눌린다는 표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 의식 덕분에 인류 문명은 번영했고 개인들은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의식 때문에 잃는 것도 많지만 얻는 것도 졸라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의식적으로 자기 의식을 깎아낼 수 있을까? 마치 북극곰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오히려 북극곰이 더 선명해지는 북극곰 효과처럼 북극곰은 3번이야. 생각하지 말자, 의식을 줄이자, 지성을 깎아내자라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대단히 의식적인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페가 말하는 해결책은 처음부터 딜레마에 빠져있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자페의 철학 그 자체도 지극히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의 산물입니다. 의식을 깎아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누구보다 고차원적인 철학을 펼치고 있다면 그건 모순에 가깝죠. 의식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작 누구보다 의식적인 방식으로 주장을 세우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스스로 의식과 지성을 잘라내거나 깎아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사슴류는 뿔을 스스로 깎아내는 게 아니라 사실 뿔갈이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뿔을 낙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대로 나의 의식과 지성이 훼손되거나 떨어져 나가는 걸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나락가 라임 오졌고. 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뇌 쇼츠 빼고 쇼츠로 인한 뇌썩음은 옥스퍼드 올해의 단어로 인정됐고 토론은 월든에서 과도한 자극과 불필요한 정보의 범람이 정신적 피폐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남녀 갈등 유도하는 글, 지나친 국뽕,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 처음에 말한 졸라 비관적인 것들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에 매몰되게 만듭니다. 뿔과 같은 인간의 의식을 뽑아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뿔의 필요성을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북아메리카 엘크 수컷은 뿔을 탈락시키고 다시 자라게 하면서 더 크고 단단한 뿔을 갖게 됩니다. 이건 번식기의 암컷에게 자신이 강한 수컷이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뿔을 일찍 탈락시킨 시기에는 방어 수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수컷이 늑대에게 잡아먹히죠. 대항할 수단이 없었으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치관, 신념, 생각, 기준 같은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죠? 팔랑귀 아니면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며 세상을 살면서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하고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세상의 늑대 같은 존재들에게 휘둘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결국 막아낼 수단인 뿔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자프의 본인도 의식을 깎아내거나 잘라내는 행위가 일시적인 구원을 줄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을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멸종의 유예가 생기더라도 그 유예의 시간이 자기 자신을 잃은 채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면 그건 인류에게 오히려 손해가 아닐까? 자기 자신을 잃고 살게 되면
되면 결국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과 혐오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원피스에서 초파도 비슷했습니다. 초파는 태어날 때부터 파란 코 때문에 무리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열매를 먹고 술록의 기본 모습을 벗어나 두 발로 서게 되자 더더욱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무리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초파는 술록의 모습을 지우듯 인간 형태로 내려가지만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여전히 파란 코였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도 배척받습니다. 결국 자신의 무언가를 깎아낸다고 해서 행복하고 사랑받는다는 보장은 없었다는 거죠. 막말로 초파가 총 맞고 죽어서 술록 수치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멸종의 유해라는 거창한 개념까지 가지 않더라도 행복과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로루크가 말했듯 튀어나온 못은 매를 맞죠. 인간은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 갈등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뿔, 인간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파도 히로루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아미우다케 버섯을 찾으러 갔다가 술록무리와 맞닥뜨리고 결투를 벌입니다. 만약 무겁다는 이유로 초파가 뿔을 없앴다면 어땠을까요? 싸울 무기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로루크는 사람이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 죽는다고 말을 했죠. 뿔이라는 의식, 생각도 없고 본연의 모습도 사라진 존재를 누가 기억해줄까요? 본래 자기가 없는 사람을 누가 사랑하고 떠올려줄까? 그래서 저는 자프의 철학이 아무런 보완 없이 받아들여진다면 단순한 개인적인 우울을 넘어 사회적인 죽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똑같은 거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어두운 자프의 철학을 보완해볼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프는 인간이 이 부조리한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자신의 존재에 내재된 비극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4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이 4가지 방식으로 의식을 제한하며 버텨낸다고 본 것이죠. 전 여기서 자프의 통찰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긍정과 부정으로 갈린다는 점이죠. 첫 번째, 고립. 아이솔레이션, 생각을 무시하고 억누르면서 회피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와 싸우는데 그 여자친구의 톡을 씹거나 나 원래 그래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연인을 분리시켜 도망가는 것. 똑같이 사용을 해서 상대방을 피말리게 한다고 아예 회피형이라는 라벨링이 붙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성향의 고립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악플 앞에서 싸우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성향의 고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박, 앵커링입니다. 흔들리는 의식을 정박하려고 내려놓은 탑처럼 종교, 가족, 국가, 운명, 미래 등의 스스로를 뿌리박고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더 거대한 무언가에 기대어 폭풍 같은 세상에서 날아가지 않게 닻을 내려 고정시키는 거죠. 많이 이야기되는 개념 중 하나, 소속감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돈을 빨아먹는 것에 집중한 사이비, 지나친 구라 국뽕, 이상한 사상에 빠져 특정 계층을 혐오한다 등의 부정적인 성향의 정박이 있고, 가정을 이루거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사회적 지지를 얻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뭔가에 몰두하거나 좋아하는 축구팀, 야구팀을 과하지 않게 응원하는 것은 정신건강적으로 매우 이득이 되기에 긍정적인 성향의 정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분산, 디스트랙션입니다.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고 자극을 주어 의식이 자기 자신을 파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는 쇼츠 스크롤링으로 뇌가 썩거나 일 중독에 빠져 번아웃이 온다거나 술에 빠져 사는 것, 아니면 도박으로 초과상관 다 팔아먹는 거.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이런 것은 부정적 성향의 주의분산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하며 생각을 환기한다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인연이라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어, 막 시련 때문에 졸라 힘들어, 근데 뭔가를 해, 그러면서 잊어가요. 이런 것들은 긍정적 성향의 주의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승화, 서블리메이션, 고통과 불안을 다른 무언가로 변화시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플을 쓴다거나 아니면 통제 욕구로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병신 같은 짓, 대한민국에서 뭐뭐 하면 안 돼, 혈주선이잖아, 아까 말한 것들,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승화입니다. 반면 일기를 쓴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한다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을 긍정적인 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자프의 철학을 조금 다르게 보완하고 싶었습니다. 뿔 자체를 깎아내거나 잘라내는 도구가 아니라 뿔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벨벳을 벗겨내는 도구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뿔은 필요하니까요. 사슴과 동물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벨벳 조직을 나무에 긁어내며 단단한 뿔을 드러냅니다. 저는 인간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고립, 정박, 주의분산, 승화는 인간의 의식과 지성을 없애는 칼이 아니라 오히려 비교로 생긴 불안, 우울, 이유 없는 혐오, 불필요한 집착, 과잉 반응, 오래된 사고방식 같은 내 의식이라는 뿔에 붙어있는 쓸데없는 벨벳을 긁어내는 방향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꾸 더 하려고 합니다. 더 참으려고 하고, 더 증명하려고 하고, 더 쥐려고 하죠.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건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일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작곡가 존 케이지가 나는 오래된 생각들이 두렵다고 말한 것처럼 오래된 생각을 붙잡는 게 아니라 떨어뜨릴 줄 아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래된 생각을 고립시키거나 다른 인사이트를 얻거나 글로 써서 승화시킨다든가, 마치 오래된 뿔을 탈락시키고 새롭고 강하고 단단하고 우람한 뿔을 자라나게 하는 동물들처럼 말입니다. 아까 초파 이야기를 했는데 초파가 목숨을 걸고 갖고 온 버섯은
사실 독버섯이었고 결국 초파는 히로루크를 살리지 못합니다. 이때 쿠레아는 실력이 없으면 누구도 살릴 수 없다고 지식과 의술을 배우라며 초파에게 자신의 모든 의학 지식을 쏟아붓습니다. 전 이 장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착하기만 한 뿔은 탈락하고 대신 사람을 진짜 살릴 수 있는 의학 지식이라는 단단하고 큰 새로운 뿔이 자라난 셈이니까요. 이 새로운 뿔이 중요한 이유는 초파의 꿈이 만병통치약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선한 마음으로는 이룰 수가 없고 반드시 의학이라는 구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아페가 말한 것처럼 뿔 자체를 깎아내고 잘라내고 4가지 방법으로만 초파가 고통을 피했다면 초파는 꿈도 이루지 못하고 밀짚모자 일당의 선의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진 뿔은 중요합니다. 가치관, 생각, 지성, 신념, 꿈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 뿔에 붙어있는 쓸모없는 벨벳, 즉 낡은 집착, 무의미한 강박, 나를 소모시키는 사고방식은 긁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아페의 4가지 방법, 가장 어두운 철학이라고 불린 실존적 엘프 이론이 이러한 작업에 쓰일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고 빛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을 없애거나 깎아내는 게 아니라 뿔과 같은 의식에 들러붙어 있는 벨벳을 벗겨 단단한 뿔을 드러내자는 것이죠. 자아페의 철학은 단순히 인간을 체념하게 만드는 철학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드는 철학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할 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뿔, 내가 가진 강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